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차시 교과서 96페이지 빠르기가 일정하다는 것은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차시에서는 빠르기란 무엇이냐 하는 걸 배웠어요. 빠르기란 운동이라는 개념 정의 자체가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위치의 변화를 따지다 보니까 시간이 변화하는 동안 위치가 조금 변한 거, 많이 변한 거 이렇게 생겨나다 보니까 빠르기라는 개념이 생겼다. 속력이라고 표현하고 분모에는 시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시간 단위를 세크 혹은 아워를 쓰는데 세크에 어울리는 위치의 변화는 미터가 되겠고 아워, 시간 동안 변한 위치의 변화는 킬로미터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미터 매 초 혹은 미터 퍼 세크 혹은 킬로미터 매 아워 혹은 킬로미터 퍼 아워 킬로미터 매 시라고도 하는데 교과서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내줬고 그냥 여러분들은 미터 퍼 세크 혹은 킬로미터 퍼 아워라는 단위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빠르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개념과 단위를 어떻게 쓸 것인지까지 익혀봤고요. 두 번째는 자, 빠르기가 일정한 빠르기가 변하는 것도 있고 일정한 경우도 있는데 일정한 빠르기에 대해서 살펴보자. 자, 일정한 빠르기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무빙 워크도 있고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이런 경우는 빠르기가 일정하죠. 이제 빠르기가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빠르기가 다른 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처음에 탈 때는 좀 느리다가 윙 하다 도착할 때쯤 되면 다시 느려지고 이렇게 변화하죠. 자,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떠오르죠.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오늘은 무빙 워크나 에스컬레이터처럼 빠르기가 일정한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자료를 이용해서 결과를 해석하게 될지 그런 것들을 익혀보자 하는 겁니다. 자, 이 단원을 배우면 첫 번째, 그래서 등속운동이란 무엇인지 개념을 익혀보자. 두 번째는 등속운동을 하는 물체의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혹은 시간에 따른 속력의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무빙워크 은수의 위치 같은 위치에 나타나야 되겠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무빙워크에 있는 운수는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만큼 이동한다. 이는 무빙워크가 일정한 빠르기로 직선 운동을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밑줄 속력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 운동을 등속 운동이라고 한다. 배움 활동 보세요. 배움 활동해 보니까 자동차를 봐보세요 한번. 자동차가 현재 어떤 상태예요? 움직이고 있는 거죠. 움직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시간을 그냥 막 임의로 찍는 게 아니라 처음 0초에서 시간을 잽니다. 언제? 이 0초에서 출발하면 이제 자동차가 움직이겠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도중에 1초가 될 때 자동차 위치를 딱 찍은 거야. 그럼 0초일 때 자동차 길이가 20cm니까 20cm가 맨 앞부분이니까 20cm 기준으로 20cm로 되어 20cm에 멈춰 있던 자동차가 1초가 지난 다음에 자동차의 앞머리가 어디를 지나가나 보면 되겠죠. 그럼 1초 후에 자동차의 앞머리가 어디를 가르치고 있나요? 45cm를 가르치고 있지. 그럼 20에서 45까지 지나가고 있으니까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25cm 이동했다고 할 수 있겠지? 네. 자, 이런 식으로 자동차가 1초마다 나타나는 위치를 그림으로 나타내 준 거야. 그러니까 지금 멈춰 있는 그림이 아니고 움직이고 있는데 1초 때마다 나타나는 위치를 찍어가지고 여기에 지나고 있어 하고 표현해 준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사진 자료, 그림 자료를 이용해서 오른쪽에 있는 97페이지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 1번. 자, 장난감 자동차의 처음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1초, 2초, 3초, 4초가 될 때까지의 이동거리를 써보자 그랬어요. 자, 그래서 시간 그대로 해보겠어요. 시간, 초. 자, 0에서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시간을 1초 간격으로 측정을 해봤다. 그랬더니 자동차가 처음에는 이렇게 0일 때 멈춰있던 자동차가 1초가 지나니까 지나가서 어디에 멈췄어요. 그럼 맨 앞부분하고 맨 앞부분의 차이를 쟀더니 얼마만큼 차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25cm 아니고 0일 때는 얼마예요? 0일 때는 멈춰 있어야 되니까 0일 때는 0이고 0에서 1초만큼 시간이 흘러가면 자동차는 20cm에서 45cm까지 이동해 왔으니까 얼마 이동하게 된 겁니까? 25cm 이동하게 된 거죠. 그렇죠? 25cm. 그럼 45에서 또 1초가 흘러가는 동안 어디에 멈췄나 보면 되겠죠. 어디에 멈췄어요? 70cm에 멈춰 있으니까 또 얼마 왔다고 볼 수 있어요. 25cm를 온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0에서 1초 가는 동안은 25cm, 1에서 2초 가는 동안에는 얼마만큼? 50cm에 와 있다. 그 다음에는 얼마입니까? 2에서 3초 가는 동안에는 75cm, 3에서 4초 가는 동안에는 100cm. 이렇게 자동차의 앞부분만 위치한 부분을 찾아가지고 이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표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1번이 되겠고요. 자, 그럼 1번을 지워볼까요? 1번은 지우고, 자, 그러면 2번에서는 자, 어떻게 주어졌냐면 시간 구간으로 주어지고 0에서 1초, 1에서 2초, 2에서 3초, 3에서 4초 이렇게 주어졌네요. 그렇죠? 자, 각 구간 동안의 이동 거리는 얼마냐? 이동 거리는 25cm. 여기도 얼마? 25cm. 여기도 25cm. 25cm 이렇게 이동해 왔죠. 자, 그러면 속력을 구해보자. 속력은 얼마로 구해줄 수 있습니까? 1초분에 25cm는 얼마? 보이나요? 25cm per 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한번 보이나 볼까요? 네, 잘 보이는군요. 그럼 그 다음엔 얼마입니까? 역시 25cm 1초 동안 똑같이 25cm니까 똑같이 25cm per 초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똑같고 그래서 값이 25cm per 초로 같은 값을 갖게 되겠다. 자, 그랬을 경우에 3번 자,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보자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주어진 값을 그 교과서에 있는 표에다가 대입해서 적어보면 되겠어요. 지워도 될까요?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첫 번째 그래프는 가로축이 시간, 세로축은 이동 거리. 자, 여기를 25, 여기는 50, 75, 100. 단위는 센티미터. 시간은 세크. 1초, 2초, 3초, 4초. 1, 2, 3, 4. 자, 그러면 1초일 때 얼마만큼? 25cm. 2초일 때는 50cm. 3초일 때는 75cm. 4초일 때는 100cm. 자,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서 대응하는 점을 완성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0에서 기준으로 해서 1초만큼 흘러가면 이동거리는 25cm만큼 이동하게 됩니다. 0에서 2초만큼 흘러가면은 0에서 얼마만큼? 50cm. 똑같이. 그렇죠? 이동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시간에 따른 자, 속력 그래프가 있어. 자, 속력은 센티미터 퍼 초라고 주어졌고 얼마로 주어졌었죠? 25 cm per 초. 자,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자, 시간은 변하고 있지만 속력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지? 똑같은 값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형태로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프까지 완성을 해봤습니다. 자, 97페이지가 2차 시에 하이라이트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과서에 표하고 그래프가 있는 부분에 선생님처럼 표 완성, 그래프 완성해서 완성해 보길 바랍니다. 정리하기 1번. 활동하기 3에서 장난감 자동차 이동거리는 시간에 따라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동거리도 점차 늘어나니까 무슨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비례한다. 비례. 그쵸? 잘 보이려나? 비례. 시간과 이동거리는 어떤 관계다? 비례한다. 그 다음에 활동하기 3에서 장난감 자동차의 속력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 시간에 따라 속력은 어때요? 일정하다. 일정. 변화가 없다. 한번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그래프의 기울기는 속력과 어떤 관계가 있을지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여기에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죠? 기울기 하나만 구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4초일 때 자, 기울기라는 것은 기울기는 자, 변화량 x축, 요걸 y축이라고 한다면 자, x축의 변화량은 얼마예요? 0에서 4만큼 변했으니까 4가 되겠죠, 그죠? 4. 단위는 뭐예요, 지금? 시간이죠, 시간. 변화량은 4예요. 그 다음에 y축의 변화량은 얼마예요? 0에서 어디까지 변했어? 100까지 변했으니까 100에서 0을 빼니까 얼마가 됩니까? 100이죠. 단위는 센티미터. 약분하니까 얼마가 됐어? 25 cm per second. 요 값하고 요 값이 서로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어?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므로 등속 운동에서는 시간 거리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에 해당된다? 바로 속력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잘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4번.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를 통해 이동거리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 자, 4초에 이동한 거리가 100m야.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4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얼마일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4초일 때 이동거리. 그것은 어디에서 착안을 했느냐면은 자, 우리가 이런 거 있죠. 그쵸? 뭐죠? 거리는 어떻게 구합니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구하죠. 거속시간, 거속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구해요. 그런데 마침 보니까 요 y축이 속력이고 x축이 시간이야. 그러니까 x와 y를 곱해주면 시간과 속력을 곱해준 거니까 x 곱하기 y는 거리가 되네. 거리가 돼. 그러므로 여기에서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요 사각형이 되겠죠. 가로 곱하기 세로. 요 면적이 바로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이동 거리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아, 엄청 신기하다. 4 곱하기 25를 하니까 몇 미터다? 100미터다. 4일 때에 해당되는 100미터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아, 복잡해 보이지만 뭔가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를 찾아냈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97페이지에다가 대박 별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별표. 여기에서는 뭔가 시험에 나올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 잠깐 숨을 고르고 칠판을 좀 지우도록 하겠어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 정리 좀 됐나요? 자, 96, 97페이지. 쉽게 생각하라고 시작을 했고, 무빙워크 생각해서, 단순히 내가 무빙워크에 오르면, 그냥 일정한 간격으로 이동시켜주니까, 그냥 단순한 운동처럼 느껴졌는데, 그래프를 그려보고 나서 뭔가 굉장한 함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 자, 그 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고요. 98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9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자, 이제 해석이 나와 있어요. 3-3. 3-3에 시간 거리 그래프가 나왔죠. 시간 거리 그래프. 시간 거리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기울기는 뭘 말하느냐? 속력을 말한다. 3-4를 보세요. 3-4. 자,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는 뭘 말하느냐? 이동거리를 말한다. 자, 선생님이 좀 전에 설명했던 내용을 한 번 더 이 98페이지에다 정리해서 설명을 해놨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98페이지에 있는 그림 3-3번, 3-4번에 대박별표를 하도록 하겠어요. 대박별표를 하겠다. 자, 그렇다면 활동 1번이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림 3-3에서 S는 20m, T는 4초라고 하면은 이 물체의 속력은 얼마인지 구해보자 그랬어. 자, 가루는 얼마예요? 기울기는 시간분의 거리니까 시간은 4고 그 다음에 이동거리는 20이니까 얼마가 돼? 4분의 20이니까 5m/s가 되겠죠? 계산 안 하겠어요? 그 다음에 활동 2번에서 자, V는 5m/s, T가 4초라면 이동거리는 얼마냐? 4 곱하기 5니까 얼마예요? 20m. 이렇게 구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직접 계산해 보도록 하세요. 자, 99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나 하늘을 나는 새, 운동장에서 굴러가는 공과 같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물체는 대부분 그렇죠. 속력이 일정하지 않고 변한다. 하지만 그림 3-5와 같이 속력이 거의 변하지 않고 등속 운동에 가까운 운동을 하는 물체도 있다. 하고 컨베이어 벨트라든지 무빙 워크, 에스컬레이터 이런 것들은 등속 운동을 하는 예가 되겠다. 케이블카 마찬가지고 리프트 이런 것도 다 등속 운동을 하는 예가 되겠죠. 내용 정리하기. 1번 속력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 운동을 등속 운동이라 한다. 2번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그래프의 기울기는 속력과 같다.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 아랫부분과 시간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동거리와 같다. 중요한 내용들을 싹 다 정리를 해놨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99페이지까지 해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차 시는 빠르기란 무엇인지 배웠고 2차 시 빠르기는 이제 단위도 중요하죠. 미터 퍼 세크, 킬로미터 퍼 아워 이렇게 단위도 기억해두고 두 번째 등속 운동에서는 뭐가 중요했습니까? 등속 운동은 그래프로 결국은 기결이 됐죠. 그죠? 그래서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는 점점 늘어나는 비례 그래프가 됐고 시간에 따른 속력은 변하지 않는 일정한 그래프, 기울기가 일정한 형태의 그래프가 형성이 됐고 그때 시간과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하고 똑같다? 등속 운동의 속력이다 하는 것. 두 번째, 시간과 속력 그래프에서 둘러싸인 부분은 뭐가 된다? 이동거리가 된다 하는 부분을 결론적으로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한다. 99페이지까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자, 그럼 2차시까지 이번 주 8월 18일부터 8월 21일 사이에 이 두 차시를 모두 수강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죠? 다음 주에 수강해야 될 두 차시는 다시 또 영상으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